최악의 사태라. 유럽 경제가 박살났다. 어떨까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지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진짜 유럽 경제에 박살났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게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 유럽연합 경제성장률 전망입니다. 0.8%예요. 유럽연합이 20개국이잖아요. 20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0.8% 성장이면 최악의 수치죠. 최악의 수치.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을 보면 말입니다. 2016년부터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유럽은요 2%, 2017년에는 2.8%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마이너스 5.6%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2021년에는 5.4%까지 쭉 올라가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이게 또 줄어들었습니다. 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2023년에는 지금 0.8% 성장한다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 IMF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계은행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유럽중앙은행 ECB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을 보면 야, 참 유럽 경제 허약하구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으로 가는 자원을 차단하고요. 유럽과 교류를 끊었습니다. 그 바람에 유럽이 타격이 갈 거라고 했는데 그 타격이 그대로 번진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성장의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반면에 미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미국은 일치월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부채 주도의 성장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2021년에 5.7%, 1984년 7.2% 이래 가장 큰 성장, 37년 만에 최고의 성장. 게다가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에서도요. 마이너스 3.7% 성장이 났어요. 유럽하고 비교하면 미국이 떨어진 게 굉장히 약하죠. 유럽은 5.6%인데 미국은 3.4%. 게다가 말입니다. 2022년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2.1% 성장했어요. 지금 2022년에는 유럽이 3.5%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2.1%. 그러나 2023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1.8%의 성장. 2%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 미국은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미국의 성장세는 나홀로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쭉쭉 올라가는데 유럽은 말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태를 걷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유럽과 미국을 두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한때는요. 유럽의 경제와 미국의 경제가 대등한 관계였어요. 대등한 관계.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2008년만 하더라도요. 지금 유럽연합의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14조 2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이요 14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2008년에서 그렇게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5년 지났나요? 15년? 15년 만에 말입니다. 유럽은 지지부진. GDP가 15조 1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6%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반면에 미국 보세요. 미국은 82%나 늘어났습니다. GDP가. 26조 9천억 달러까지.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이 완전히 최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유럽 경제가 진짜 박살났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입니다.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 아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 과거에 유럽은 굉장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15조 1천억 달러 정도 되면요.
미국의 50개 중에 주 중에 말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뭐 프랑스를 이기는 주, 이탈리아를 이기는 주, 뭐 심지어 말입니다. 독일을 따라가는 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유럽의 제국의 어떤 성장세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왜 망가졌을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참고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 망가졌을까? 여러분들은 왜 망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유럽이 저렇게 망가진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데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세 가지 내용을 보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 세 가지 내용이요. 바로 이겁니다. 낮은 생산성. 우리도 여기에는 뭐 한몫하죠.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유럽은요. 근로자들이 고령화가 되면서요. 이게 안정을 택합니다. 근로자들이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져도요. 이거 쉽게 해고 못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강성 노조 때문에 해고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해고할 수 없는 게. 근로자들은 나이가 많아지고 지금 어떤 노동 생산성은 쭉쭉 떨어지고 유럽이 처질 수밖에 없죠.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주 4일제 요구하거든요. 주 4일제가 됐을 때 과연 독일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4.5일제 이야기하잖아요. 주 4.5일제. 뭐 4일제로 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버틸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이 이렇게 단축이 되면. 주 52시간제도 지금 충격적인 결과가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유럽은요. 기술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혁신기업이 없잖아요. 유럽의 혁신기업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이후로 말입니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 계속 나타났는데 유럽의 혁신기업이 나타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죠. 그냥 명품 샤넬, 뭐 포도주 이러면 뭐 샤또 아니면 뭐 구두 뭐 이러면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 뭐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나지. 이게 혁신기업으로 뭐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중에 틱톡이라든가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게 유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전혀 못 들어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유럽의 부진은 지금 최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요. 강성노조. 이 강성노조가 기업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지금 유럽의 각 기업들이 그런 강성노조에 지금 취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저는 유럽이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독일처럼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독일도 노조가 강성이니까 점점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로 내몰린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일하는 건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아니 일 덜 할 사람은 덜 하고 더 할 사람은 더 하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노조는요. 정치운동하면 안 돼요. 노조가 왜 정치운동을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정당에 가입해서 해야지. 노동자당 만들어서 그냥 정치운동
본격적으로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별 노조로 변해야죠. 이게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핵심이 잘 돼가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